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죠.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추천 절차가 국회 선출 4인입니다. 그러면은 집권당에서 최소 2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객관성, 독립성, 정치 중립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구조라면 지금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진술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검찰청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개약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개약된 형태의 수사형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아도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도 뭔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11명을 떠받드는 실무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무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또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위원회 구성도 집권당 의지대로 구성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실무 인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면 이게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 장치는 어디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도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수사의 통제라는 것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강제수사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의 선정, 수사의 진행, 그 다음에 수사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이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법 통제 장치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집권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수사 구조가 됨으로써 매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법안의 내용 중에서요. 이게 지금 국수위가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미진한 것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관을 감찰하고 징계하고 재수사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권 인사를 수사한 수사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조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정권에 반하는 기업이나 뭐 특정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 공수처, 중수청 이런 3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 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사회적인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대체로 뭐 법대를 나오셨거나 법조인이시거나 해서 이런 거에 큰 벽을 못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평범한 분들은 경찰이 검찰과 어떻게 다른지,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지만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업 현장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형사사법 체계는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체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예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사인이 소추할 수 있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국가가 온전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 업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자원 분배의 문제인데 이거를 큰 권력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저절로 수사 통제가 된다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결국 그 수사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균질한 수준으로 전국 단위로 어디서 수사가 1차 수사가 진행되었건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